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영화계에서 11월은 보통 비수기로 통하는데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명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영화 자체도 구성이 잘 됐지만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피살되자 권력 찬탈을 위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1979년 12월 12일 서울.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9시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주말을 찾아 극장에는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러 왔습니다. 아픈 역사를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영화 같은 걸로 많이 알아야지. 영화를 보고 난 관람객들은 지역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자리에 갔었나? 그래갖고 그 5.18 그 만행까지 너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광주 전남의 영화관을 찾은 100명 중 94명이 서울의 봄을 선택했습니다. 전국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누적 관객 수는 광주 12만 명, 전남 8만 명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 세대 관람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또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SNS에서 챌린지, 명연기, 명대사가 밈으로 나오기도 하면서 흥행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2시간 20분이라는 짧지 않은 상영 시간에 예상 가능한 결말이지만 황정민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과 영화 자체에 대한 호평으로 흥행 열기는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영화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 송기숙 선생 2주기 추모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족과 민주화운동가, 문학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기숙 선생은 교육 민주화 활동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하며 옥고를 치르면서도 대하소설 녹두장군 등을 집필해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따라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한 마을. 이봉로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연탄을 가는 일로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연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자체로부터 연탄 지원을 받았지만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연탄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바빠져갖고 하루 3개 쓸 때도 방도 배랑 안 따시고 연탄값만 비싸고. 곽혜자 어르신도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 올 겨울에 사용해야 할 연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들이도 못하고 일하고 있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모아 생활비로 쓰는 어르신들. 칼바람을 뚫고 몸보다 큰 상자 묶음을 모아 팔아도 하루 버는 돈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몇 킬로 나왔어요? 10킬로. 많이 나왔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5,000원. 킬로에 이제 70원까지. 폐지를 수거하는 고물상에는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올겨울 많은 눈마저 예보되면서 취약계층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이 매주 토요일 시도한 녹동항 드론쇼가 7개월간 18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올해 막을 내렸습니다.
색다른 야간 볼거리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의 대표 관광지 녹동항에 새로운 볼거리, 그것도 야간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적게는 500대, 최대 1000대 가까운 드론이 녹동 밤하늘에 누리호 발사 장면을 재현하는가 하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나 한가위 보름달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23차례 공연으로 18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볼만한 드론쇼는 서울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등이 대표적인데 고흥의 드론쇼는 대한민국 드론 산업 1번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올해 고흥 드론쇼는 직간접적인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직접 효과로는 지역 인력 고용 유발 효과 1,050명, 소비 지출 경제 효과가 150억 원에 이르고 전년 대비 식음료업 소비는 5%, 숙박 방문자 수는 5.2%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역 관광 자원과 농수축산물의 홍보는 물론 소셜미디어와 언론 노출 빈도도 작년보다 12%가 늘었고 녹동항과 바다정원이 여행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는 등 간접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이상은 살렸고 또 관광 활성화로 이어졌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열린 드론 UAM 엑스포가 드론 산업의 메카 고흥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렸고 야간 볼거리 관광 특화 상품의 출현으로 고흥 관광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흥구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공연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리고 규모도 훨씬 키운 드론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의 관광의 킬러 컨텐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드론쇼가 우리 고흥의 드론 중심 도시의 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거고요. 또 고흥하면 드론쇼.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녹동항 드론쇼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알리는 특화된 관광 콘텐츠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FC는 내일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하나 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최종전을 펼칩니다. 광주FC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창단 후 최초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내면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이 어려울 수 있어 저조한 득점력을 극복하는 게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 등 주요 의정보고와 제3지대 진보진영이 연합하는 개혁연합신당 관련 사안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계획 발표입니다. 용해인 의원은 진보의 중심에는 호남의 선택이 있었기에 광주에서 첫 의정보고를 시작했고 신당에 대해서도 가장 큰 화답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탄희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치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개혁 분투기를 주제로 판사 재직 시절의 경험 등을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곡성군 곡성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대피했다는 70대 남성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평균 2억 3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